반갑습니다. 전국의 쉐비 상코미들, 개념은 쏙쏙, 수학의 웃음꽃이 활짝, 상콤발랄 송쌤 한송이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선생님과 함께 노화 내신 기초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제 중등 수학으로 한 걸음을 떡 내딛는 이 순간 우리 친구들 와 완전 설렌다 이런 설레임보다는 중학교 수학 완전 어렵다는데 나 이제 어떡하지 망했다 라고 이렇게 불안감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화 내신 기초 강의로 선생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 당연히 OT 영상 보고 선생님 강의 들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런 센스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선생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바로 1강부터 덜컥 누른 친구들 있지? 저기 있다 그지?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거 3가지 짜잔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빠밤 우리 친구들 무슨 교재로 하는지 알고 있죠? 우리가 함께할 교재는 노화 내신 기초 내신 기초야. 내신 완성도 있고 최고 수준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개념부터 확실하게 딱 잡기 위해서 내신 기초 교재로 시작할 건데요. 우리 지금 요거 뭐니? 그렇지 1학년 1학기죠? 그래서 반드시 학년과 내신 기초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 엄선해서 만든 우리 내신 기초 노화 그 교재를 반드시 챙겨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친구들 선생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너무너무 준비 많이 하고 설레이는데 지금 선생님과 함께 옆에 메신저 창이 같이 떠 있어. 그런 친구들 있을 거야. 그지? 그래서 메신저 창 딱 과감하게 끄고 휴대폰도 잠시 멀리 이렇게 넘겨두자. 그래서 선생님의 강의를 초집중하면서 정말 모니터를 선생님 잡아먹을 것처럼 이렇게 노려보면서 열심히 강의를 듣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선생님 3가지나 준비해야 되나요? 마지막 3번째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거냐면 자 우리 중등 수학 되게 어렵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설레임과 긴장 그리고 불안함이 여러 가지 엄습하고 있을 텐데요. 송쌤과 함께라면은 어렵다는 그 중등 수학 내가 완벽하게 개념을 잡고 정복해 보리라. 그래서 정말 수학의 웃음꽃을 활짝 피워보리라 한다는 그 자신감과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3가지 당연히 준비해서 우리 상코미들 앉아있을 거라고 믿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시간 무엇을 배울 건지 먼저 살짝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쏙쌤과 함께하는 노화 내신 기초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집합과 원소 그리고 집합의 표현 방법 그리고 집합의 분류까지 쭉 한번 살펴볼 테니까 다 같이 준비하시고 렛츠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시간 배울 것은 두구두구두구 집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거야. 그런데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집합이죠.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과정으로 우리 가서도 제일 먼저 집합이라는 걸 배우게 돼. 왜 집합을 배우게 될까? 제일 먼저 배우는 거. 그렇지. 중요하니까 배우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집합,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집합 어디서 들어봤겠더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체육 시간에 어떤 친구가 집합! 이렇게 집합이라고 불렀어. 그럼 어떻게 하니? 다 같이 그 친구를 중심으로 우르르르 이렇게 모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집합이라고 하면은 우리 친구들 간단하게 모인다,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세상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모임들이 있어.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들의 모임도 있고요. 그리고 아싸 나는 춤을 좋아해. 춤을 이렇게 열심히 추는 친구들의 모임도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 수제비 친구들처럼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너무 많은 모임이 있는데 우리가 수학에서 모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 우리 수학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구나 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집합의 뜻을 먼저 생각해 보면요. 집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집합이라고 하면 그렇지 우리가 대상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명확하고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 어떤 걸 말할까? 만약에 우리 키가 큰 친구들의 모임이라고 할게. 선생님이 지금 키가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또 이렇게 막말한다. 선생님이 170이 좀 안 됩니다. 170 좀이라는 기준은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기준이 될 수 있어. 자, 요걸 잘 생각해야 돼. 아무튼 선생님 170이 좀 안 돼. 그래서 선생님 뭐 이 정도면 크지? 라고 키 큰 사람들 모임에 갔어. 그런데 굉장히 커다란 180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르르 있으면은 그분들이 볼 때는 선생님은 키가 굉장히 작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키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키가 정말 큰 분들은
상대적으로 선생님의 키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 상코미들 모여라 라고 하는데 선생님 저는 상코하지 않고 전 굉장히 지적이에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주관적인 감정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수학에서 말하는 집합의 모임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다. 즉 우리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수제비 선생님, 완소 선생님들 모이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수학을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한 선생님들 모인 요 완소 선생님들의 모임이 된다. 그치? 그리고 우리 반 1학년 2반 친구들 모여라 라고 하면은 1학년 2반만 딱 모이잖아. 1학년 3반이 들어올 수 없죠. 그치? 그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집합에서도 우리가 방금 선생님이 수제비 선생님들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수제비 선생님들의 모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수제비 선생님들에는요 선생님도 있고요. 그리고 한승훈 선생님, 김강기 선생님, 그리고 최희영 선생님, 또 구자득 선생님, 여러 선생님들이 계셔. 그치? 그런데 그 선생님들의 모임에 선생님이 약간 주관적인 감정을 담아서 원빈, 영화 배우 원빈이 왔어. 그리고 우리 탤런트 김수현이 왔어. 선생님은 완전 땡큐 하지 마. 죄송하지만 수제비 선생님들의 모임에는 낄 수가 없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 수제비 선생님들을 모이세요 라고 하면은 정말 수제비 선생님들은 선생님과 김강희 선생님, 한승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은 그 집합에 포함이 되지만 집합 안에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되지만 우리 원빈과 김수현 이런 배우들은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이 집합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대상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데 그 원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집합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 일단 집합과 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집합은 어떤 대상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모임이 그리고 원소는 그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이야기한다며. 그럼 우리가 원소 얘기할 때 일일이 얘기하고 집합 얘기할 때 일일이 이렇게 얘기할까? 우리 수학은 뭐라고 했니? 명확하고 정확하고 간단하게 우리가 기호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원소와 집합의 관계를 우리가 기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어떤 원소가 있고 집합이 있어. 그런데 이 원소가 집합을 이루고 있다고 볼게. 얘들이 명확한 기준을 가리고 이루고 있는 집합의 원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원소가 집합에 속한다라고 해서 얘가 이렇게 씁니다. 우리 엘리먼트라는 영어의 앞글자 E를 따서요. 이렇게 삼지창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원소는 집합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 요 삼지창에 삼지창이 이렇게 벌려지는 부분 있잖아. 입을 쫙 벌려지는 부분. 요 삼지창이 이렇게 모이는 부분 말고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은 큰 쪽인 집합을 향해서 우와, 쟤 완전 크다. 내가 저기에 들어갈래! 라고 입을 쫙 벌린 형태로 그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원빈과 우리 김수현은 우리 수제비 선생님들의 모임이 될 수 없었잖아. 즉 원소가 아니었어. 그럼 원소가 아니다! 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 그렇지. 우리 원소와 집합, 우리 엘리먼트 이자를 따서 요렇게 쓴데요. 아니다 라고 하면 여기에 작대기를 이렇게 하나 딱 그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집합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한다 라고 할 때는 저렇게 표시를 하고 속하지 않는다 라고 표시할 때는 요 삼지창에 짝대기를 하나 쫙 그어서 표현을 해. 그런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 원소가 왼쪽, 집합이 오른쪽에 있다고 이렇게 선생님이 표시를 했지만 요게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해볼게. 즉 집합이 왼쪽에 선생님이 적어놓고 원소를 오른쪽에 적어줬어. 그때는 어떻게? 그렇지. 작은 쪽으로 모이도록 하고요. 집합이 더 크니까 큰 쪽을 향해서 입을 쩍 벌린 형태로 그려줘야 된다. 요거 주의해서 우리 친구들 꼭 나타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소와 집합의 관계를 요런 기호로 나타내는구나 라고 알았다면 우리가 한번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우리 반에서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집합이랍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 자, 우리 모임은 모임인데 무슨 모임이니? 우리 반에서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래. 자, 그런데 적다는 기준이 어디 있니? 나를 기준으로 한 건가요? 얘는 명확하지 않아. 그치?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정말 큰 어른들은 80kg 나가는 어른 남자분들은 50kg 정도가 굉장히 적게 나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유치원 꼬맹이들은 50kg 굉장히 많이 무거운 몸무게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집합이 아니다. 그래서 X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은 집합 15의 약수의 원소입니다. 자, 15의 약수들의 모임이 있어. 자, 15의 약수들이 뭐였어? 누구누구 모였겠니? 그렇지. 1도 있고요. 3도 있고요. 5도 있고 15도 있습니다. 어라? 3이 들어갔네?
자, 원소라고 하면 뭐라고? 그 집합 모임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 들어가 있는 대상들을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그 3은 거기에 들어가니까 아하, 3은 집합의 원소가 맞구나 라고 해서 여기에 뭐라고? 그렇지, 동그라미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OX로 표시를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얘를 만약에 기호로 나타내세요 라고 했다고 볼게. 자, 그러면 15의 약수의 집합을 우리가 A라고 선생님이 간단하게 나타낼게. 자, 그럼 요 A의 집합에 3이 속하니 안 속하니? 라는 거니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그렇지, 3은 집합 A에 속합니다 라고 해서 삼지창이 집합종을 향해서 입을 쩍 벌린 형태로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얘를 A라고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선생님 여기 대문자로 나타냈지? 요거는 선생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팁을 하나 살짝 줄게. 우리 집합을 나타낼 때는요. 집합은 되게 크잖아. 그치? 그래서 집합을 문자로 표현할 때는 보통 대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집합 안에 원소를 내가 또 영어로 표시를 할 때는 소문자로 표시를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문제통에서도 우리 친구들 확인할 수 있으니까 팁으로 살짝 기억해 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개념을 한번 쓱 살펴봤다면은 예제와 유제를 통해서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자. 문제는 이쪽에 있습니다.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얘는 자, 선생님이 1번부터 이렇게 문제를 나타냈는데요. 자, 잠깐 보도록 하자. 자, 얘는 예제 1번에 보니까 얘는 집합에는 동그라미 아는 것은 X 이렇게 표시를 해봐라 라고 돼 있죠. 자, 얘는 보니까 먼저 5호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 자, 키가 작다. 키가 크다 작다는 아까 뭐라고 했니? 얘는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판단이다.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얘는 X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자, 그럼 2의 배수들의 모임. 2의 배수의 모임은요. 2도 있고요. 2, 2는 4, 2, 3은 6. 굉장히 많구나. 얘들은 우리 2의 배수다 아니다. 요거는 우리 곱셈국어 외워봐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2의 배수들의 모임은요. 얘는 명확한 기준이 맞구나.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10의 약수들의 모임. 10의 약수는 뭐가 있더라? 5호, 1, 2, 5, 10 이렇게 있더라. 그럼 걔들이 아니면 10의 약수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가 아니구나.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얘도 아하, 맞습니다. 집합입니다. 자, 마지막 보니까 우리 반에서 착한 학생들의 모임입니다. 자, 우리 반에서 착한 학생들의 모임. 저한테 초콜릿을 사준 친구는 착하고요. 안 사주면 안 착해요. 라고 해도 그거는 자기 기준이잖아. 그지? 그래서 착하다. 요 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그래서 착한 학생들의 모임은 맞겠지. 하지만 얘는 집합이라고 할 순 없다. 그래서 얘도 X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제 1번은 우리 책에서 문제를 보니까 얘도 역시 다음 중 집합인 것을 한번 골라봐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문제를 쭉 읽어보니까 1번 큰 수들의 모임. 자, 크다 작다는 어떤 수를 기준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1번은 그렇지 우리가 집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1번은 X. 그지? 자, 2번에 보니까 알파벳 소문자들의 모임. 우리 알파벳 소문자는 어떤 거니? 자, 알파벳 소문자는요. 뭐 A, B, C 이렇게 알파벳을 소문자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얘는 집합이 가능하겠구나. 얘는 우리 소문자 대문자다 라는 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2번은 일단 맞아. 하지만 우리는 3, 4, 5번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에 보니까 유명한 가수들의 모임. 유명한 가수. 우리 친구들 선생님 유명한 가수들의 모임 뭔가 집합이지 않나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주 예전에 좋아했던 가수 중에 하나가 나나나나나 잼이라는 가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 아는 친구들이 있니? 혹시나 아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이건 굉장히 대단합니다. 이렇게 선생님한테는 되게 유명한 가수이지만 우리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 그지? 그래서 유명한 가수들의 모임. 얘는 명확한 기준이 아니다. 자, 그래서 집합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팔심을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선생님보다 팔심을 잘하면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선생님보다 못하면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거는 굉장히 힘이 센 씨름 선수들의 기준에서는 또 다르게 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도 명확한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합이 아니다. 자, 그럼 마지막 5번. 자, 한각의 크기가 90도에 가까운 삼각형의 모임. 자, 우리 친구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렇게 5번처럼 뭔가 각도가 나왔어. 얘 뭔가 이제 정확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얘 선생님 집합인 것 같아요. 얘 왠지 좀 긴장돼요. 집합인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90도에 가깝다며. 자, 가깝다와 멀다.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니? 지금 선생님이 멀리 있는데 선생님 조금 갔어. 가깝니?
우리 친구들 지금 이제 화면에 아까보다는 가까워지긴 했지만 얘는 지금 더 가까울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하면 더 가까워지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가깝다라는 기준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5번도 집합이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까 2번 선생님이 체크해뒀던 얘는 소문자 우리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2번이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제 2번 보도록 할게요. 얘들은 우리가 기호로 표시를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집합이 36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나타낸다고 보자. 자, 그럼 A라는 집합을 선생님이 밑에 A라는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임들, 즉 원소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36의 약수 뭐가 있니? 1과 36 자기 자신 있을 거고요. 그지? 자, 그 다음에 2와 18 곱하면은 36 되니까 얘도 가능하고요. 3과 12도 가능하겠다. 그지? 3과 12도 가능하고 4와 9도 가능하네. 밑에 그냥 적어줄게. 4와 9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5는 안 되고 6, 6, 36인가? 6까지 가능하구나. 그래서 1, 2, 3, 4, 6, 9, 12, 18, 36이 우리 A가 집합이 된다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가 돼. 그럼 거기 안에 우리 가능한 애들 있는지 확인하면 되죠? 자, 아까 A 18 어디니? 여기 있구나. 그래서 18은 A의 원소가 맞아. 자, 맞을 때는 그렇지. 이렇게 삼지창을 우리 집합을 향해서 입을 쫙 벌린 형태로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8이 있어. 8은 죄송하지만 A의 원소가 아니다. 자, 그럼 얘는 그냥 적지 않니? 아니죠. 우리 아닐 때도 표시할 수 있는 게 있었잖아. 어떻게? 아닐 때도 마찬가지로 집합을 향해서 입을 쫙 벌린 형태로 그려주고 얘는 아니니까 그렇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12. 12는 들어가 있구나. 자, 그럼 집합 기호가 지금 왼쪽에 있어. 그지? 그때 우리는 그렇지. 집합을 향해서 입을 쫙 벌린 형태로 그려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보니까 24 여기 있니? 없어. 자, 그래서 24도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제 2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유제 2번은 보니까 얘는 40보다 작은 6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래. 자, 40보다 작은 6의 배수 뭐뭐 있니? 일단 선생님 적어볼게. 6 있고요. 6, 2, 12, 6, 3, 18, 6, 4, 24, 6, 5, 30. 6, 6, 36, 6, 7, 40인데 42는 40보다 더 크니까 가능한 숫자는 얘들밖에 없구나. 그지? 자, 그럼 여기 안에서 우리가 원소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들 찾아보면 되죠? 자, 1번은 보니까 8이래. 8 있니? 없어. 그런데 1번의 표시는 8이 A에 속한다 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틀렸다. 그지? 자, 2번은 보니까 2번은 15가 역시 속한데 15 있니? 없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마찬가지로 잘못됐다. 자, 3번은 확인해 보니까 18이 A에 들어가니? 18 어디 있니?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3번을 잘 봐야 돼, 우리 친구들. 3번에 보니까 얘는 18이 요렇게 표시가 돼 있어. 그지? 자, 얘는 지금 집합이고 18이 원소인데요. 원소 쪽으로 입을 쩍 벌린 형태로 삼지창을 그려놨어. 얘 가능하니? 아니야. 우리 집합을 향해서 삼지창이 쩍 벌린 형태로 그려져 있어야 되니까 얘는 잘못됐다. 자, 그럼 제대로 고치려면 요거 순서가 그렇지. 바꿔서 요렇게 나타내야겠죠? 그래서 3번도 틀렸어. 자, 4번은 보니까 24 들어가 있고요. 여기. 그지? 그리고 24가 원소가 맞는데 A 쪽을 향해서 삼지창이 쫙 벌린 형태로 돼 있으니까 아하. 4번이 일단 답이구나. 그럼 5번도 확인해보자. 자, 5번은 보니까 32 있니? 32 없어. 자, 32가 없는데 얘는 일단 집합이 속한다 라고 표시는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얘는 집합이 원소 쪽을 향해서 입을 쫙 벌린 형태로 얘는 표현 자체도 잘못됐다. 그지? 그래서 5번도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집합에 대한 개념, 뜻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원소와 집합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살펴봤다면 자, 계속해서 우리가 집합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들 볼 테니까 자, 그건 어디에? 저쪽으로 슉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저쪽으로 이동합시다. 자, 우리가 그래서 집합에 대해서 뜻과 우리가 집합의 원소를 관계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봤다면은 이제 집합을 이루고 있는 그 원소들로 우리가 어떻게 집합을 표현하는지 우리 그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집합의 표현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합의 뜻도 물론이고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표현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배울 우리가 분류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 특히나 우리 친구들 집중, 초집중해서 봐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 지금 조금
이거 이제 좀 졸린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지금 부릅뜨고 다시 초집중해야 된다. 알겠지? 자, 집합의 표현 방법은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원소를 그냥 쭉 나열을 하는 거야. 우리 집합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을 쭉 나열을 하는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집합을 얘들이 어떤 조건으로 모였니? 라는 거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조건 제시, 조건을 제시하는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영국의 수학자 벤이라는 수학자가 만든 그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 벤의 그림이다 라고 해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까지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얘들이 도대체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게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이라며. 자, 그럼 원소 나열법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집합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을 우리가 중괄호 안에 순서대로 차례차례 적어줍니다. 그래서 얘들을 적어주는데요. 나열을 할 때 우리 친구들 나중에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직접 한번 수로 어떻게 원소를 나열하는지 한번 보여주도록 할 텐데, 일단 우리가 먼저 그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원소 안에 나열을 할 때 똑같은 걸 여러 번 적지 않아. 같은 것은 그냥 딱 한 번만 중복되지 않게 적어줄 거고요. 그리고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만약에 원소가 1과 2인데 2와 1 요 순서로 적었어. 그럼 얘는 다른 집합인가요? 아니죠. 그 집합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똑같은 원소들이 된다면 똑같은 집합이기 때문에 걔들의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예제, 유제 문제로도 확인을 하겠지만 원소들이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을 때 우리가 말줄임표, 뭔지 알죠? 땡땡땡 이렇게 말줄임표를 이용해서도 써볼 거야. 이건 조금 이따 같이 해보도록 하자. 자, 그리고 조건 제시법은요.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그 집합을 이루고 있는 조건들을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그냥 나타내지 않고요. 이렇게 중괄호에 원소들이 공통적으로 얘들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갔는지 그들의 공통적인 성질을 우리가 나타낼 건데요. 이렇게 나타낼 거야. 중괄호 안에요. 여기 중괄호 안에 X라고 돼 있는데 요 X는 뭘 얘기하냐면 여기 안에 공통된 성질로 들어가는 그 원소들을 그냥 우리가 임의로 X라는 문자, 뭔지 모르니까 X라는 문자로 그냥 나타낸 거야. 얘 선생님 반드시 X만 돼야 되나요? X 안 돼도 상관이 없어. 얘는 지금 여기 안에 원소들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설명이 들어갈 건데, 그 원소를 가리키는 어떤 미지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요. X라고 표현한 거지 얘를 A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X라고 일단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X라고 쓰고 여기 짝대기 하나 껴졌어. 그래서 X 짝대기 이렇게 쓰면 선생님 뭔가 약간 부끄러워요. 짝대기라니요. 그지?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우리 친구들 유식한 아무튼 좀 더 이렇게 세련된 언어로 우리는 여기를 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읽을 때 X 바 X는 그리고 그 공통적인 성질, 요 집합을 이루고 있는 공통적인 성질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적어주는 거지. 설명을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적어주고 우리가 가로 안으로 중괄호를 이렇게 나타내는 걸 우리가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건 제시법과 원소 나열법, 원소 나열로 되어 있는 걸 조건 제시법으로 바꾸고 조건 제시를 원소 나열법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학교 시험에서 자주 나와.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조금 이따 연습해 볼 텐데 우리 친구들 아하 얘는 요런 일단 원리로 나타내는 거구나 라는 걸 설명으로 잠깐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벤 다이어그램이란 게 있는데 그림이라며, 그래서 원이나 아니면 타워 그리고 사각형 이런 것들로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럼 선생님 그 숫자가 안에 있는데 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뭐 숫자를 아주 예술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벤 다이어그램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원이나 타원, 직사각형 이런 녀석이 있다고 볼게. 그래서 이렇게 어떤 모임이라는 이런 그림을 나타내고요. 여기 안에 원소들을 쑥쑥쑥 집어 넣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 글로만 들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직접 한번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집합이 있다고 볼게요. 집합 A라는 녀석이 있는데 걔는 10의 약수의 집합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얘를 원소 나열법 그리고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까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지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 보자. 자, 원소 나열법은 뭐라고 했니? 그렇지, 중괄호 안에요. 거기 안에 들어갈 원소들을 순서대로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차례차례 적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가로 안에 적을 때 진짜 막 이렇게 여기 적고 저기 적고 이렇게 적지 않고요. 보통은 작은 순서대로 큰 순서로 이렇게 차근차례 정리를 해서 적도록 할게. 자, 그래서 원소 나열법을 먼저 중괄호를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1과 10은 자기 자신의 약수죠. 그지? 그래서 1과 10 들어가 있고 그리고 2, 5, 10 아하 2와 5도 약수구나. 따라서 10의 약수는 1도 있고요.
그리고 2도 있고요. 그리고 5도 있고요. 10도 있습니다. 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 얘가 지금 원소 나열법입니다. 그지? 자, 그런데 이렇게 원소 나열법을 표현할 때 선생님 뭐라고 했니? 아, 선생님 저는 2라는 숫자가 대빵 좋아요. 라고 해서 2를 여러 번 적어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우리 수학은 명확하고 간단하게 표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는 어차피 똑같은 걸 의미하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적어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1, 2, 5, 10 이렇게 원소 나열법을 나타냈어. 그런데 이 순서 달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얘나 아니면 선생님 저는 10, 5, 2, 1이라고 적을래요 한다고 해서 얘가 지금 다른 집합은 아니야. 똑같은 집합입니다. 알겠죠? 얘는 순서가 바뀌어도 일단 그 원소가 똑같다면 똑같은데 보통 우리 친구들 정리할 때 그냥 차례대로 순서대로 작은 것부터 정리를 해서 주면은 좀 더 보기 좋겠다.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1, 2, 5, 10 이렇게 나타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 제시법을 나타낼 텐데요. 우리 원소 나열법에도 선생님이 일단 적진 않았지만 여기 앞에 이 집합은 A라는 집합을 의미합니다. 라고 해서 집합기호 A를 대문자로 쓰고 이렇게 등호로 표시를 해주고 정리를 하면 되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은 뭐라고 있니? 집합 A는요, 요런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A에 들어갈 어떤 원소가 있는데 그 원소를 우리가 모르니까 X라고 할게. 그래서 X 바라고 이렇게 작대기 바라고 했죠? 얘를 긋고요. 그 다음에 공통된 성질, 즉 집합 A가 되기 위해선 뭐라고 했니? 10의 약수라며. 그래서 X는 10의 약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X는 10의 약수 이렇게 나타내는 게 우리가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는 10의 약수 이 집합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는 거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우리 벤 다이어그램 볼 텐데 우리 벤의 그림인 이 벤 다이어그램은 나중에 집합 좀 더 어려운 문제들, 응용 문제들 풀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얘를 이용해서 보면은 우리가 보기가 훨씬 더 편할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요. 얘는 아까 뭐라고 했니? 타원이나 원이나 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나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그림 대신 간단한 모양으로 선생님 저는 막 반짝반짝 빛나는 별 모양으로 하려고 하면 좀 불편하잖아. 그지? 우리 친구들 그릴 때 간단하게 그릴 수 있도록 나타내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타원 형태로 나타내 볼게. 이렇게 타원 형태로 나타낼 때요. 요 동그라미가 요 타원이 이루고 있는 게 집합 A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 A라고 일단 적어주도록 할게. 얘는 지금 집합 A의 모임이다 라고 나타낸 거야. 근데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니? 그렇지, 여기 있지. 1, 2, 5, 10이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 1도 들어갈 수 있고요. 2도 들어갈 수 있고요. 10도 들어갈 수 있고 5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타낸 거야. 여기에 간혹가다 우리 친구들 여기 컴마 찍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자. 얘는 컴마 찍을 필요 없어. 여기에 얘들을 자유롭게 안에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의 약수의 집합을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 방법으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자, 유제 예제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시 옆으로 쑥 가보자. 자, 옆으로 선생님이 이동을 하면요. 자, 얘는 예제 3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3번을 보니까 얘는 30의 약수의 집합을 한번 우리가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나타내보래. 자, 30의 약수 뭐가 있을까? 우리 순서대로 적어보도록 하자. 얘는 자, 30의 약수 집합 A라고 했으니까 여기 집합 A라고 쓰고요. 여기도 역시 선생님이 A는 이라고 쓸게. A는요 1도 있고요. 그지? 그리고 30도 있다. 그래서 30을 여기 적어줄게. 순서대로 1, 30이 있고요. 그리고 2와 15도 있다. 그래서 2와 15도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줬어. 그리고 3과 10도 있겠다. 그지? 그래서 3도 적고요. 그리고 여기 10도 적었어. 그리고 뭐가 있니? 그렇지. 5, 6, 30이니까 5와 6도 있겠다. 그래서 5와 6까지 굉장히 빽빽하게 적어줬어. 그리고 또 있는 게 있을까? 곰곰이 살펴보니까 더 이상 있는 건 없는 것 같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선생님이 원소나열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은 뭐라고 있니? 조건제시법은 A는요. 우리 조건제시법 여기 안에 들어갈 원소는 잘 모르니까 일단 미지수로 표시를 하고요. X는 뭐라고? 그렇지. 30의 약수다. 이렇게 설명을 적어주면 된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은 그렇지. 우리 A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 선생님이 이런 이번엔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타낼게. 자, 직사각형으로 나타내고 여기 안에 그렇지. 원소들을 슉슉슉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원소들을 일단 그림이 조금 작기 때문에 선생님이 글씨를 조금 작게 한번 적어 넣어볼게. 다 들어가야 되거든. 얘 중에 하나 빼버리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다 들어가
들어가기 위해서 1도 들어가고요. 2도 들어가고 3도 들어가고 5도 들어가고 6도 들어가고 10도 들어갈 거고 15에 5호 그리고 30까지 5호 다 채워 넣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까지 우리가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원소날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는 거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야겠죠? 자, 그럼 우리가 예제를 우리가 확인했으면 유제 통해서도 한 번 더 연습을 해보자. 자, 유제를 보니까 얘는 이번에 30보다 작은 5의 배수의 집합 B라고 합니다. 얘는 30보다 작은 5의 배수니까 먼저 원소 나열법부터 표시해볼게. 자, 집합 B는요. 30보다 작은 5의 배수라며. 그럼 5, 1은 5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5, 2, 10이 있을 거고 5, 3, 15 있고 5, 4, 20 그리고 5, 25, 5, 6, 30인데 30보다 작다며. 그럼 30은 들어가면 아니 된다. 그지? 그래서 25까지 나타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제시법 보도록 할게요. 조건제시법은 뭐라고 했니? 그렇지. 집합 B는 X 바 X는 뭐라고? 뭐보다 작은? 그렇지. 30보다 작은 5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5의 배수.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벤 다이어그램 표현할 수 있죠? 자, 벤 다이어그램은 선생님이 이렇게 또 직사각형 형태로 길쭉하게 그려볼게요. 우리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좀 있으니까요. 그지? 그래서 집합 B라고 표시를 하고요. 얘는 너무 삐뚤니까 다시 선생님이 그려볼게. 자, 이렇게 나타냈어. 자, 그 다음에 집합 B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뭐 있니? 그렇지, 5도 있고요. 10도 있고요. 15 있고요. 그리고 20 있고요. 그리고 25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 우리가 예제, 유제 통해서 봤었고요. 자, 이제 우리가 4번, 예제 4번, 유제 4번을 볼 텐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원소나열법을 조건지시법으로 바꾸고 조건지시법을 원소나열법으로 서로 바꿔서도 표현이 가능하니?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봐야 되니까 이것도 차근차근 선생님이 살펴보도록 할게. 자, 얘도 보니까 먼저 첫 번째 1, 2, 3, 4, 5 얘는 뭐니? 그렇지. 원소, 나열법. 원소들이 쭉 나열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들의 공통된 성질을 찾아보는 거야. 자, 일단 1, 2, 3, 4, 5 어떤 수니? 그렇지. 자연수입니다. 그지? 자연수인데요. 얘는 일단 6이 없어. 6 뒤부터는 아예 없어. 즉 6보다 작은 자연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할게. X는 6보다 작은 자연수.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지? 자, 이렇게 조건제시 바꿨어. 자,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2, 4, 6, 8. 얘는 2의 배수야. 짝수야. 짝수긴 짝수인데 얘는 8 다음부터 없어. 즉 10부터는 없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10보다 작은 짝수 또는 10보다 작은 2의 배수 또는 9보다 작은 애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기 안에 공통된 성질이 되도록 우리 친구들이 찾아보면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은 얘는 이렇게 나타낼게. X는 10보다 작은 짝수 이렇게 나타낼게요. 이렇게 일단 나타내 봤습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보니까 얘는 조건지시법이다. 그럼 얘는 원소나열법으로 슉 바꿔보도록 하자. 자,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얘는 9의 약수니까요. 뭐가 있니? 1, 3, 9 이렇게 3개 있겠다. 그죠? 그래서 얘는 1, 3, 9인데 선생님 3 곱하기 3이 9잖아요. 그럼 3 한 번 더 적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똑같은 3이기 때문에 중복돼서 적는다 안 적는다? 아니 적는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니까 얘는 5의 배수래. 5의 배수? 한번 적어보자. 원소 나열법이니까요. 5, 1은 5, 5, 20, 5, 3, 15, 5, 4, 20, 5, 25, 5, 6, 30. 선생님 이거 언제 다 적어요?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를 나타내서 우리 친구들이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는 얘는 5의 배수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한 3가지 정도 적어주고 그 뒤에는 우리가 말줄임표 뭔지 알죠? 땡땡땡 요거 이용해서 줄여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땡땡땡 적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5, 10, 15 하고 땡땡땡 이렇게 하면 요 뒤에 5의 배수들이 계속 쭉 나열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제 4번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얘도 역시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열법을 조건제시법으로 슉슉슉 서로 넘나들도록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 자, 1번에 보니까 1, 2, 4, 6, 8 1, 2, 4,
16이구나. 1, 2, 4, 8, 16. 선생님, 얘는 어떤 조건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공통된 성질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얘를 뚫어져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1 곱하기 16은 16, 2 곱하기 8은 16, 4, 4, 16. 아하, 얘는 16의 약수이구나.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표현할게. 자, x 봐. x는 16의 약수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보니까 얘는 3, 6, 9, 12, 15. 얘는 3, 6, 9, 3, 6, 9, 3, 6, 9, 3, 6, 9는 아니겠다. 13, 이렇게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얘는 3의 배수를 그냥 3의 배수를 얘기하는구나. 그지? 3, 6, 9, 12, 15, 18, 21 이렇게 쭉쭉 나타날 건데 뒤에 말줄임표 땡땡땡 돼 있으면 아하, 뒤에 쭉 나타나 있구나. 그래서 얘는 조건 제시법으로 뭐라고? 그렇지. x밥. x는 3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말줄임표는 우리 친구들 뒤에 굉장히 많은 게 있을 때 줄여서 표현하는 거다라고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니까 3번, 4번은 우리 얘들 뭐니? 그렇지? 조건제시법이죠? 그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니까 3번은요. 7의 배수래. 7의 배수 굉장히 많으니까 아하, 얘는 말줄임표 이용하겠다라고 일단 기억을 해두고 시작해볼게. 자, 7일은 7, 그 다음에 7이 14, 7, 3, 21 하고 뒤에 땡땡땡 표현을 할게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3개를 적어주는 이유는 만약에 얘를 그냥 7만 적고 땡땡땡 했어. 그럼 얘는 어쩌라고 7의 배수인지 아니면 그냥 7 다음 뒤에 어떤 수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7의 배수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때 정도만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적어주고 뒤에 땡땡땡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보니까 얘는 x는 홀수랍니다. 자, 그럼 얘도 어떻게? 그렇지. 1만 적고 땡땡땡 아니야. 1, 3, 5 이 정도로 우리 친구들 아하, 얘는 홀수를 나타내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적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유제 4번까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살펴봤었고요.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원소를 표현할 때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거 있었지. 땡땡땡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많이 표현하는 이런 원소들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또 분류할 수 있어. 그래서 분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쭉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우리 저쪽으로 이동하도록 하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합을 표현을 봤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때 선생님이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 때 점점점이라고 말줄임표 이용한 집합들 있었지? 걔들은 어땠니? 그렇죠. 우리가 뒤에 굉장히 많은 걸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그거 언제 다 적나요? 그래서 아하, 이렇게 말줄임표로 이용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적을 수 없을 때 굉장히 너무 많아. 이렇게 집합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일 때 그리고 우리가 정확히 셀 수 있을 때 즉 유한계일 때에 따라서 우리는 집합을 분류를 합니다.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니? 유한계, 무한계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개수에 의미하는 유한, 무한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지 유한 집합과 무한 집합으로 나타냅니다. 유한 집합은 말 그대로 원소에 들어있는 우리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을 때 한정돼 있다, 즉 셀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유한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유한집합에서도 우리는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첫 번째 우리가 공집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런데 여기 공집합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 공집합. 자, 우리 공집합은 어떤 거냐면요. 한마디로 우리 아무것도 없을 때를 얘기해. 무슨 말이냐면 집합 안에 원소가 아무것도 없어. 그런 원소를 가진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다.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해서 우린 공집합이라고 표현하고요. 우리 공집합, 그냥 글로만 공집합 이렇게 쓰지 않고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이렇게 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동그라미에 이렇게 작대기 하나 쭉 그어진 모양으로 우리가 공집합이다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는 공집합, 걔도 아무것도 없어도 어쨌든 셀 수 있잖아. 없다 라고 이렇게 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집합도 유한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유한집합, 어떤가? 우리가 아까 얘기한 셀 수 있는 집합들, 그지? 우리 집합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로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유한집합이다. 이렇게 집합 안에 원소가 유한계 있는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유한집합과 공집합은 어쨌든 개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또 표현 방법이 있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n이라고 조그만하게 소문자로 적고
적고요. 거기 괄호 안을 적어. 그래서 괄호 안에 뭘 적냐면요. 여기 안은 집합을 얘기해. 그래서 집합에 대한 집합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얘는 원소 나열도 될 수 있고요. 조건 제시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집합을 나타내는 알파벳을 넣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타내고 거기 앞에 n이라고 씁니다. 요때 n은 뭘 의미하냐면 그렇지. n은 number를 의미해. 그래서 얘는 개수, 이 집합을 의미하는 이 집합 안에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니가 묻는 거니까 n이라고 쓰고 어떤 집합이 표현되어 있으면 집합 안에 원소를 우리가 숫자로 표시를 해야 돼. 자, 그럼 우리 공집합도 유한집합이라며? 그럼 공집합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공집합도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기 우리 넘버를 의미하는 n을 여기 적고요. 여기 가로 안에 뭘 적는다고? 그렇지. 집합의 의미를 적어준다겠지. 그럼 집합은 공집합. 우리 이렇게 표시한다며? 그래서 요렇게 표시를 하면은 얘는 그렇지 공집합이다 라고 되고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집합의 원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해서 얘는 0이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유한집합에서는 원소의 개수를 유한계이기 때문에 표시가 가능한데 무한집합은 원소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렇게 집합의 개수로 넘버를 이렇게 나타낼 수는 없어. 그치? 그래서 무한집합에서 우리가 요걸 나타낼 수 없고요. 대신에 우리 무한집합은 그렇지. 원소 나열법으로 점점점 이렇게 표시를 하던지 아니면 그렇지. 우리가 조건제시법을 이용해서 요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렇죠. 이러이러한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합의 분류에 따라서 유한집합, 무한집합 그리고 유한집합에서 우리가 개수를 넘버 해가지고 n이라고 해서 그 개수를 표현한 것까지 살펴봤었는데 얘는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제, 유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유제를 보니까요.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5번에 얘는 유한집합은 유라고 쓰고요. 무한집합은 무라고 쓰래. 그지? 그리고 우리 보기들을 쭉 살펴보니까 먼저 첫 번째 x는 두 자리 자연수입니다. 라고 돼 있어. 두 자리 자연수 선생님 굉장히 많은데요. 11, 12, 13, 14부터 시작해서 99까지 굉장히 많아. 요거 많으니까 선생님 무한집합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무한집합 뭐라고 있니? 너무 많아서 아예 셀 수가 없어. 그지? 그런데 얘는 11부터 시작해서 방금 얘기했잖아. 99까지 어쨌든 한정돼 있다. 굉장히 많긴 하지만 얘는 쓸 수 있다. 우리 셀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뭐다? 그렇지. 유한집합이니까 얘는 여기에 U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x는 4의 배수다. 자, 우리 배수, 약수 우리 친구들 생각을 해보면요. 약수는 우리 어떤 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정돼 있어. 하지만 배수는 굉장히 많죠. 엄청나게 많아. 자, 우리 400도 4의 배수야. 그지? 4천도 4의 배수, 4억도 4의 배수고 너무 많아. 즉 4의 배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다 셀 수는 없어. 따라서 4의 배수는 그렇지. 무한집합이니까 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는 0과 1 사이에 분수를 나타내보래. 뭔가 이렇게 우리 사이에 우리 범위를 정해줬기 때문에 어쨌든 유한계일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0과 1 사이에 사실 분수는 엄청나게 많죠? 그치? 너무너무 많아. 우리 2분의 1부터 시작해서 3분의 1, 4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다 0과 1 사이에 분수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 무한집합 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10보다 작은 홀수 1, 3, 5, 7, 9 딱 셀 수 있죠? 그래서 얘는 그렇지 유한집합이다 유라고 적어줄 수 있어. 자, 우리 계속해서 유제 5번도 한번 살펴보자. 유제 5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합에서 유한집합이면 유, 무한집합이면 무라고 쓸 텐데 보기 1번부터 한번 읽어볼게. 1번에는 20보다 큰 짝수래. 자, 20보다 큰 짝수. 우리 짝수는 2의 배수라는 거 알고 있죠? 즉, 20보다 큰 2의 배수는 엄청나게 많아. 따라서 1번은 그렇지. 첫 번째는 우리가 유가 아니라 그렇지 무라고 써야겠다. 그지? 무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x는 49의 약수. 49의 약수. 우리 약수는 한정돼 있죠? 우리 곱해서 두 수를 곱해서 49가 되는 수들을 쭉 찾아보고 걔들이 각각 약수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 그래서 1, 49 있고요. 그 다음에 5, 7, 7, 49니까 1, 7, 49 이렇게 세 개밖에 없구나. 따라서 얘는 유한집합이다. 두 번째 U라고 적어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확인해보자. 세 번째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자연수.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자연수. 2보다 큰 건 3인데 3보다 또 작아야 되는데 그런 자연수 있니? 없어. 자, 없으면 집합에 없습니다. 원소가 0입니다. 그럼 얘는 유한집합, 무한집합.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개일 때 우리는 걔를 공집합이라고 얘기했는데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라면서요, 선생님. 그러면 얘는 그렇죠. 유한이라니까 U라고 적어줘야겠네. 그래서 3번은 공집합이고요. 얘는 유한집합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4번도 확인해보자. 4번은 3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 우리 3의 배수다라고 해도 굉장히 많지. 그치? 그런데 모든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 구해보래. 얘는 더 많아. 그지? 그래서 3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도 무한집합이니까 4번에 그렇지 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은 우리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니 셀 수 없니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요. 자, 계속해서 예제 6번을 보니까 이번에 우리 원소의 개수를 찾아서 우리 n은 a 여기 집합을 의미하죠. 원소의 개수 숫자로 한번 찾아봐라 라는 거야. 자, 1번부터 보니까 얘는 집합 a가 2, 3, 5, 7 원소 몇 개 가졌니? 그렇지. 원소 하나, 둘, 셋, 4개 가졌다. 따라서 원소의 개수는 4개다. 그래서 여기에 4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25의 약수래. 자, 25의 약수 뭐가 있니? 자, 얘는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서 우리 친구들이 세어보는 게 좀 더 실수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5의 약수 1과 25 있고요. 그리고 5 곱하기 5니까 5, 1, 5, 25. 아하, 3개 있구나. 따라서 얘는 그렇지. 3입니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C는 X가 두 자리의 10의 배수입니다. 자, 두 자리의 10의 배수. 일단 두 자릿수래. 10의 배수만 나타나면 얘는 굉장히 많아서 셀 수 없지만 두 자릿수래. 무슨 말이야? 100보다 작다? 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10의 배수 뭐가 있을까? 얘도 원소나열법으로 표시를 해보자. 일단 10 있고요. 10, 20 있고 그 다음에 30, 40, 50, 60, 70, 어이구 80 그리고 마지막 90까지 몇 개 있어? 아하, 9개 있구나. 따라서 두 자리 10의 배수 C의 원소의 개수는요 9개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지? 자, 이제 우리 유제 6번도 볼 텐데 유제 6번에도 역시 우리가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요. 얘들도 우리가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야. 그지? 그래서 1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얘는 선생님이 1번은 이렇게 나타냈어. 그리고 앞에 하트까지 이렇게 나타냈네. 선생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수줍게 표현한 것도 맞긴 하지만요. 얘는 선생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타냈어. 왜냐면 굉장히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야. 잘 봐. 얘는 지금 우리 n이라고 쓰고 안에 뭐라고 돼 있니?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거죠? 그치? 그래서 얘는 지금 집합 자체를 나타낸 거야. 그래서 얘는 그렇지.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니? 묻는 거니까 얘는 그렇죠. 1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 돼. 그지? 얘를 우리 친구들 안에 가로 안에 들어간 거는 우리 A, B, C 이렇게 문자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집합 자체로 표현할 수도 있어.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얘는 한 자리에 자연수가 있습니다. 한 자리 자연수 뭐가 있니? 1, 2, 3, 4, 5, 6, 7, 8, 9까지 총 9개가 있죠? 그래서 2번에는 그렇지. 요게 9다. 그냥 9라고 표시를 하면 되겠다. 우리 원소의 개수 구해라 라는 거였으니까요. 그지? 그 다음에 우리 30 이하의 4의 배수랍니다. 얘는 조건 제시법으로 들어가 있네. 그지? 30 이하의 9의 배수 뭐가 있 4의 배수네. 30 이하의 4의 배수 뭐가 있어? 우리 3번은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를 해보자. 30 이하의 4의 배수 4 있고요. 4, 1은 4, 4, 2, 8, 4, 32, 4, 4, 16, 4, 5, 20, 4, 6, 24, 4, 7, 28, 4, 8, 32는 30보다 크니까 안 됩니다. 따라서 세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아하, 원소의 개수는 7개구나. 7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기 우리 원소를 나타낼 때 여기 집합 안에 원소 나열법으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2번, 3번처럼 조건 제시법으로 가능한데 선생님 요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할 게 있어. 뭐냐면 요런 게 있다고 볼게. 자, 여기 공집합 요 개수는 몇 개입니까? 얘는 하나도 없다며. 공집합 선생님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그래서 얘는 0이라고 써. 자,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나타내 볼게. 자, 우리 친구들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요 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얘는 잘 봐. 우리 공집합의 기호인데요. 얘는 집합 안에 원소로 들어있어. 즉 공집합 기호는 우리 친구들 앞으로 시험이나 이렇게 문제 안에서도 많이 볼 테지만 공집합을 기호로 가지고 있으면 얘는 공집합 자체면 집합을 얘기하지만 얘는 기호로 나타낸다면 그냥
집합 안에 원소로도 가능해. 그지?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라는 요 기호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의미하니까 요 원소의 개수는 한 개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도록 하자. 알겠지? 얘는 가로 안에 자체가 집합을 의미하는데 가로 안에 중가로로 또 집합을 의미하면은 얘는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한 거다. 그때 우리 공집합은 그 자체로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아무것도 없지만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면 걔는 뭐다? 그렇지. 원소의 개수가 한 개가 있는 집합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친구들 주의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집합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집합의 뜻과 그리고 집합의 표현방법, 집합의 분류까지 쭉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했던 내용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상콤하게 정리 빠르게 하고 우리 친구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고고고! 상콤하게 정리하는 오늘의 핵심 콕콕입니다. 오늘은 집합의 첫 시간이었죠. 우리 집합은 명확한 대상을 우리가 모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집합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구별된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했었지. 그리고 집합과 원소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기호로 나타냈었는데요. 집합 원소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삼지창이 집합 쪽을 향해서 입이 슉 벌려진 형태로 그려졌었고, 그리고 원소가 아닐 때도 역시 우리 집합 쪽으로 입을 벌리되 이렇게 작대기 하나로 우리가 아니다 라고 확인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원소날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있었는데요. 우리 예를 들어서 집합 A는 3 이하의 자연수일 때 원소날법은 이렇게 1, 2, 3 가로 안에 집어넣을 수 있었는데 이때 우리 중복은 되면 안 되고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다. 그리고 많이 있을 때는 우리가 말줄임표 이용한다 라는 거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조건제시법은 X바라고 쓰고 X는 3 이하의 자연수처럼 우리가 집합에 대한 설명을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벤의 그림은 벤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그리고 원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 집합을 표현하고 그 안에 1, 2, 3 이렇게 원소들을 적어 넣어주면 됐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집합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분류했었는데요. 우리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 라는 것 또한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공집합 요거 표현할 때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지만 우리 개수 표현할 때는 우리 n, number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한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number이라고 하고 우리 집합 가로 안에 집합을 표현하는데 우리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number 이렇게 우리 개수로 표현할 수 없었던 거 알고 있죠? 그리고 공집합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거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원소의 개수 0이라고 적어줄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그렇지. 우리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온 집합에서는 원소의 개수가 공집합 기호인 원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집합에 대해서 쭉 살펴봤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첫 시간 어땠니? 오늘 보면서 선생님 너무너무 귀에 쏙쏙쏙 들어와요. 저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하는 친구들 당연하겠지만요. 하지만 우리 오늘 내용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자기 걸로 완성시켜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꼭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학교 시험 대비하기 문제 직접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 미리 한번 풀어보고 우리 친구들 선생님 강의 들어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강의 속에 우리가 문제들 풀이할 때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 조금 헷갈렸는데 라는 거 반드시 확인을 해야 선생님의 강의가 이해가 더 2배, 3배, 4배 쏙쏙쏙 됐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선생님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을 처음 만난다고 너무너무 설레이는 마음에 한번 열심히 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초집중된 자세로 당연히 숙제도 해오고 그리고 선생님 더욱더 상콤 발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상콤이들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우리 상콤이들 바이바이.